근데 사실 이 명리학자분 유 씨 있잖아요. 이번 지금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보내야 돼요. 이분 상당히 정무감이 좋아요. 이거는 당무 개입입니다. 이준석 당시 대표가 당무 거부하고 잠수를 탔을 때 예. 물어봤대. 그러니까 하극상을 벌일 사람이지만 슬슬 달래서 가는 게 좋다. 웬만한 이런 명리학자분들이 네. 우리 정치 평론가보다 더 정치적 현안에 해박합니다. 아니 저 같은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돼. 아니 약간 어쨌든 당무 개입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준석 의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게 왜 개혁신당이랑 관련이 있어? 이재명 대표 인식이나 잘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 측이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재판까지 다녀왔습니다. 네. 김문기 씨를 아는 사람들은 네.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를 누구나 다 압니다. 재판장에서도 그 판사가 자꾸 조작론을 얘기하길래 한번 꾸중을 했었어요. 왜 본질과 벗어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이재명 대표 측한테. 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부부는 밥값 10만 4천 원까지 다 조사받고 기소당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후보 시절에 6건의 고발당한 것에 대해서 무혐의, 각하 나왔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무혐의와 불기소. 이것은 국민들과 네네. 중도층이 좀 비교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릉만 여의도 11월 18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정말 뉴스가 참 많은데 요즘 전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 이런 뉴스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때인가 하는, 원래 이제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전혀 아닌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뉴스가 많았고요. 특히 뭐 양당에 굉장히 큰 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것도 잘 정리해 주실 분들 함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강성필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성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셔츠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처음 입었는데. 그죠? 새로 사신 거죠? 네. 느낌이 네. 이게 빨았다가 다림질한 그 옷이 네. 아니에요. 저는 사실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110이고 팔이 95라서 저는 맞춰 입어야 됩니다. 목이 110이요? 네, 맞습니다. 아니, 너무 TMI인데 TMI. 네, 다음 소개하시죠.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뭐 셀프 진행돼. 디스하는 차원에서 한 것 같긴 한데. 목을 굉장히 좀 여유 있게 맞추시는.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네. 자, 마이크 타이슨 졌죠? 다른 얘기 하시죠. 네. 자,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가 오늘 뉴스를 좀 정리해 주실 거고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분들이 요즘 진짜 힘드시겠어요. 이 뉴스 정리하느라고. 네. 힘들다는 얘기군요. 단답. 네. 오늘 이 좋아요, 구독 설정, 뭐 네. 이거 알림 설정 얘기하시는 설주환 변호사가 있어서 제가 방송 시작 전에 좋아요 목이 하나 메이시네. 눌렀습니다. 그렇습니까? 방송 시작 전에 좋아요 하나 눌렀습니다. 어차피 이게네요. 설 변호사님 역할은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으로. 사실 우리가 정당인들 불러서 얘기해야죠. 네. 이제 이렇게 또 네. 디스를. 변호사님 우리 방송 맨날 보는 건 알고 계시죠? 없으면 보내는 거야 그냥. 자, 일단 이재명 대표 네. 1심 선고 금요일에 있었죠. 예. 네, 지금 후폭풍이 대단합니다. 네. 사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예상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형이 예상보다 세게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정말 놀랄 정도로 결과가 나왔고 후폭풍이 일고 있죠. 일단 이재명 대표가 항소하겠다고 밝혔고요. 이제 주말에 민주당 집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볼게요.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 등으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결코- 민주주의 죽지 않는다. 결코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라는 네. 얘기를 이제 연설 중간중간에 반복을 했는데 일단 재판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고 허위사실 유포죠.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대목이 하나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 용지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는 네. 내용이 있었는데 자, 먼저 이제 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해서는 그 몰랐다라고 한 주장 그건 이제 기억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거는 이제 무죄로 본다. 그건 이제 민주당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던 거죠. 예. 네. 다만 이제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사진이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을 공개한 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기인 최고위원이에요. 아, 그래요? 성남시의원 시절에 이 사진을 이제 네. 이기인 최고위원이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골프 치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이 사진과 관련해서 아니 뭐 나보고 이제 골프를 쳤다고 하는데 저 사진이 여러 명이랑 찍은 단체 사진을 저렇게 조작한 거야라고 한 아. 종편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골프가 보통 이제 4명이 치니까 저렇게 4명 사진 딱 잘라갖고 마치 골프 모자 쓰고 이제 골프 친 것처럼 저렇게 한 건 조작이다. 예. 라고 이제 그런데 이재명 대표 주장. 예, 골프를 친 건 사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는 골프를 친 것처럼 저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한 발언은 허위라고 본 거예요. 아, 그 조작이라고 얘기하면 골프를 안 쳤다는 의미로 당연히 해석을 할 테니까. 을 이제 재판부가 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유죄가 나왔고 그다음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고 한 부분. 네. 이제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음. 국토부의 공문에도 성남시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내용이 있고 이제 관련자들의 증언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해서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3개 뭐 원래 이제 한 2개 정도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중에 몰랐다고 한 기억 부분은 이제 오케이. 그건 이제 네, 무죄. 네. 그리고 골프 치지 않았다고 한 거는 이제 요거는 유죄. 예. 그다음에 협박받았다고 이야기한 것 역시도 유죄. 이렇게 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년. 실형을 선고했죠. 예. 굉장히 좀 강한 네. 형량이다, 좀 센 형량이다라고 아마 생각보다 굉장히 네. 좀 강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만 원 이상이냐 100만 원 이하냐 혹은 무죄냐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종상향을 뭐 한 2, 3단계 당해가지고 징역형이라고 해버리니까 네. 사실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저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많이 당황스러울 거 아닙니까? 네. 무슨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차 집회까지 열어가지고 어쨌든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이러이러한 어떤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 같고 이러이러한 의심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시 한번 다투겠습니다라고 지역위원장들 싹 불러가지고 비상연석회의 해가지고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야지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실과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것 특히나 그 중에서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이 명태균 게이트와 이어진 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김건희 특별법으로 맞서고 있는데 이 동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투겠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좀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이번 주부터는 워낙 그래야 이제 판결 나온 즉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무 화들이 많이 나셨지만 그렇죠. 이제는 철저하게 법리로 잘 승부를 네.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지 네. 여기서 마치 좀 흥분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의힘에서는 또 뭐 당황했네 급했네 또 이렇게 이미 주말부터 공격을 하시니까 하지만 이제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부부는 밥값 10만 4천 원까지 다 조사받고 기소당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후보 시절에 6건의 고발당한 것에 대해서 무혐의 각하 나왔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무혐의와 불기소 이것은 국민들과 네네. 중도층이 좀 비교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자. 뭐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좀 제가 민주당의 정곡을지를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억울하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은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억울하면 빨리 재판 받아야죠. 그러면 2심 재판이 대법원 권고대로 3개월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재판에 적극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잖아요. 이 억울함을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1심 재판한 판사 3분을 특정해 갖고 네. 이 사람들이 정치 판결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억울하면 2심 빨리 받아서 본인의 무죄를 증명해야죠.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는 시일을 계속 늦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2심, 3심 대법원까지 확정이 된다면 그때도 민주당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만 딱 드린 게 그거예요. 그렇게 억울하니까 빨리 2심 앞당겨서 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해달라. 네. 뭐 중간에 뭐 단식이나 뭐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재판 지연시키지 네. 말고 빨리 억울함 그러면 풀어라. 되죠. 억울함 네. 빨리 풀면 되죠. 자, 그럼 우리 사진 공개한 이기인 최고위원 한번 좀 여쭤볼까요? 일단은 네. 그 이재명 대표의 사모님인 김희경 씨가 이제 10만 4천 원 뭐 금액이 약소하니까 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지난번 장르만 여대에서 말씀드렸지만 배소연 비서를 통해서 우회 지출했기 때문에 금액이 작을 뿐 더 큰 금액을 썼다라는 의혹도 지금 여전히 배임으로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네. 있고 수사하고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유는 옳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요 재판 이 사진을 처음 공개하면서 이제 검찰 측이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재판까지 다녀왔었습니다. 네. 11번째 증인이었었고 아, 그래요? 이 재판에? 예. 아. 그 당시에 이제 쟁점이 됐던 게 이 조작론이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이재명 측의 변호인과 이재명 대표도 옆에 있었었고요. 이 사진을 자른 게 조작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주장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단체 사진에 한 10몇 명이 있었는데 네, 11명이 있었는데 예. 그 심지어 제가 이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위원회에서 그 단체 사진과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원본과 그 4명이 있는 확대한 사진 하나 곧바로 다른 패널을 준비해가지고 11명의 단체 사진을 동시에 같이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채널A에 나가가지고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는 발언이 지금 유죄로 인정된 건데 네. 김문기 씨를 아는 사람들은 네.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를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도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것은 성남시 관계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네. 그 당시 재판장에서도 그 판사가 자꾸 조작론을 얘기하길래 한번 꾸중을 했었어요. 왜 본질과 벗어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이재명 대표 측한테 네.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꾸중을 했었고 전 그때 이거는 분명히 유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했는데 징역형이 나서 좀 놀라긴 했지만 제가 또 알아보니까 작년 7월에 이 선거사법에 대한 양형 기준이 좀 더 올라갔더라고요. 그게 이제 계속 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이 이 벌금형뿐만 아니라 기본이 징역 10개월이랍니다. 그렇게 양형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하방을 올렸기 때문에 그게 아마 처음으로 적용이 됐었던 이번 사례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징역형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단순히 그냥 거짓말했다 이 정도에서 당선을 위한 거짓말 이걸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법원의 양형 기준이 좀 바뀌었다는 양형 말씀이군요. 기준이 기본 징역 10개월에서 감경이 되면 8개월, 가중이 되면 뭐 4년 6개월까지 가능한데 아마 네. 그 바뀐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된 거고 그 기준이 아마 허경영 총재도 아마 적용이 됐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때 막 이병철 회장의 양자다 이래가지고 네네네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왔거든요. 똑같습니다 이 케이스는. 근데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게 물론 뭐 개혁신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 너무 얘기도 많이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왜 사진을 조작했느냐예요. 그리고 사진이 조작됐다는 그 이유는 11명의 사진과 확대했다고 하는데 4명의 사진은 결과치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이후에도 골프를 안 쳤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여권이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골프까지 쳤는데 모를 수가 있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네. 저는 뭐 광역단체, 뭐 기초단체에서 제가 다 근무해봤지만 네. 사실 4년이나 걸렸다면, 그러니까 성남시가 해주고 싶었다면 왜 4년 걸립니까? 바로 했으면 될 일이죠. 또한 국토부에다 오히려 유권 해석을 맡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 성남시가 하고 싶었다면. 근데 오히려 국토부가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왔잖아요. 네. 공무원은요, 공문으로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시 상하 관계가 아니죠. 중앙부처와 기초단체가 상하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문을 보낸다는 거는 네. 이걸 압박으로 느낄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뭐 차후의 내용은 저희가 항소심에서 또 다툴 거지만 이러한 또 사정도 있고 11명에서 4명으로 줄인 건 어떤 의미의 조작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뭐 저 핵심 인물들이 이렇게 이제 4명 정도 있어서 그걸 좀 확대해서 이제 잘났다고 아마 그게 이제 호주 최고께서 트렌 말씀해 연수 주신 것 같은데. 로얄 보타닉 가든인가 그랬을 겁니다. 네. 그 꼭대기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재명 시장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것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옆에 있는 김문기 유동규 본부장을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확대해가지고 그 사진을 공개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진은 이 단체 사진을 확대한 겁니다라고 같이 동시에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명이 있는 원본도 공개하고 그렇죠. 그 11명 중에 주민한 저 사진도 공개를 했다. 네, 그래서 제가 재판장님한테 재판장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확대하는 것을 조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작이라고 한다면 있는 공간에 없는 인물을 굳이 만들어 가지고 합성하는 것이 조작이지 이렇게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조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니까 재판장님께서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말씀하셨네요. 아니, 뭐 당연히 그 상식적으로 부분은 그렇게 동시에 하셨다면은 네. 말씀이 근데 맞아요. 거기서 네. 이재명 대표가 말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거기서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 그런 말을 붙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굳이 패널의 질문과 일방적인 답변을 통해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는 발언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골프를 안 친 걸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렇게 확인한 것 같고 네. 백현동 같은 경우는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민주당께서 계속 반박을 하는데 네. 거기에 백현동 개발의 핵심은 비리 개발이라는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사무장 출신인 예. 선대위원장이었나요? 함께 핵심 관계자였던 김인섭 씨가 깊게 연루되어 있었던 그런 개발이고 네. 그 정전까지 2단계 용도병만 되다가 김인섭 씨가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데에서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게 되면서 정진상을 만나고 갑자기 4단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바우 씨한테 200억을 요구했다. 그래서 네. 50대 50이다. 50은 아마도 두 사람일 텐데 정진상과 이재명의 몫일 거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한 거예요. 근데 국토부가 김인섭 씨한테 이 개발을 주라고 협박했냐고요.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디테일하게 네, 네, 잘 네. 알고 그러니까 있는 이거를 백현동과 이게 김문기 씨와 최고로-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역풍을 맞으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저도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네, 네. 네. 아니 아까 왜 4년 동안 걸려서 인허가를 그렇게 종상향을 못 해줬냐? 예. 4년 동안 김인섭 씨를 영입을 못 했었어요. 영입을 안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인섭이라는 로비스트가 영입된 이후에 네. 이 종상향이 이렇게 4단계나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당시에 성남시 의원으로 활동했던 이기임 전 최고만큼 이 사안을 잘 아는 사람이 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또 지금 감기 엄살이 심각한 관계로 우리 아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여러 말씀을 좀 그리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네. 그 백현동에 옹벽 아파트가 생겼잖아요. 네. 그걸 이제 거기가 이제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데입니다. 일정 이상 높이로 건물을 못 지어요. 근데 그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고도 제한 투쟁위원회에서 활동했었던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로 못 지으니까 용도를 올릴수록 아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산을 수직으로 절토해야 되는 건데 이걸 이재명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를 국토부의 협박으로 이뤄졌겠냐고요. 아니 그러면 이 우리 이김 최고께서 네. 이렇게 한번 상정을 해보시게요. 저는 만약에 제가 시장인데 전국에 이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종상향 1단계, 2단계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네. 하지만 4단계 보신 적 있습니까?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있긴 있어요. 애가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누가 봐도 본인의 이득을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상향을 시켜준다고 하면 4단계를 시켜주겠습니까? 어? 무슨 소리죠? 아니 1, 두 단계- 2단계만 시키지 그러니까 왜 그 4단계까지 시키냐고.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2단계는 10층까지만 지을 수 있고 예. 네. 4단계는 20층까지 지을 수 예.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야 타산이 나오는 거 아시아 아닙니까? 디벨로퍼처럼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 근데 임대로 거기에 하려고 마침 하다가 이재명의 관계자라고 하는 김인섭 씨가 인벌브가 돼 있는 거고 네. 그거를 국토부의 협박으로 비리 개발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자 아니, 일단 예.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 혁신도시법 43조 보면 국토부 장관이 단체장에게 용도 변경을 요구하면 반영하게 돼 있게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얘기하십니까? 용도 변경하는 건 오케이. 네. 매각시키는 것도 오케이. 네. 그런데 국토부의 협박으로 비리 개발을 하게 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거 재판부가 네. 본 겁니다. 그럼 그 종상향을 해서 높이를 높게 해주면 이득이 많이 남을 텐데 그 이득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그 아시아 디벨로퍼인 이제 네. 정바울 씨와 음. 이 김인섭 씨가 이제 재판을 받고 있죠. 이미 아마 네. 실형이 나왔을 겁니다. 네. 그 이득을 취해가지고. 그런데 또 그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네. 그 김일섭 씨와 관련 있는 그 김진성 씨 네. 아실 거 아니에요. 이분이 위증교사로 알선수재로 같이 엮여 있습니다. 녹취록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김일섭 씨는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김진성 씨는 지금 과거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검찰이. 그런데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기각됐으면 검찰이 여기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하든지 네. 아니면 불기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은 이것도 의심스럽다. 위증교사 그 관련해서는. 부분은 좀 디테일한 그거는 거 좀 별개의 얘기들은? 사안인데. 아니 별개가 아니니까 예, 예. 그만큼 다 하나만 엮여 더 있다는 여쭈면 거죠. 여기 이 네.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판결 나왔잖아요. 네. 그것은 곧 다가오는 백현동 게이트와 관련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빼도 박을 수 없는 네. 그 유죄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음.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가운데 네. 가장 형량이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게 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예요. 네. 두 번째가 아마 위증교사일 거고요. 세 번째가 백현동 재판, 네 번째가 대북 송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들에도 이거 분명히 악영향을 그럼요.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지금 거죠? 여기 판단한 것이 네. 그대로 백현동에서 백현동에 특혜를 준 것은 국토부나 이런 것의 압박이 아니었고 성남시장의 자의적 판단이었구나. 이것을 1심 재판부에서 인정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뭐 이재명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재판 결과가 네. 말해줄 거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은 이재명 대표의 편이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은 네. 이번에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2, 3심에서 형이 바뀔 수가 없어요.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22명의 공무원들이 진술하면서 협박은 네. 없었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 네. 4개의 단계로 종상향을 할 때 반발했었던 공무원이 쓰레기 처리장으로 인사 조치됐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반발을 해가지고 그만큼 네. 용도 변경은 국토부에서 하라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과도한 네. 무리한 용도 변경을 결정한 건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결정이었다. 뭐 재판 아마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좀 주신 거고 그건 예. 뭐 이제 2심 3심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항소했으니까 또 지켜보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판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또 민주당이 또 굉장히 긴장을 한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그 검찰 독재 탄압위원회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정치 판결이다 이러면서 지난 주말 집회에서 굉장히 강하게 목소리를 냈어요. 근데 네.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민주당이 하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이다. 왜냐 재판부를 겁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25일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 있는데 거기서 별로 좋게 작용하지 않을 걸?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다음 재판에서는 뭐 심지어 구속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고 국민의힘에서 있는 지금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겁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저 장외로 나갔는데 장외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혹시 나가셨었나요? 예, 저는 이제 본의 아니게 나가가지고요. 본의 아니게는 뭐예요? 예, 방송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는 뭐예요? 버스에서 내렸는데 네. 버스가 이제 집회 때문에 네. 그 집회 현장에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내려줘서 예, 어쩔 수 없이 내려줘가지고, 참석하시고 예, 어쩔 수 없이 또 민심을 탐방하고 예. 또 기독교 집회까지 모두 다 제가 봤는데 너무 뜨겁더라고요. 많이 오셨어요? 예, 비가 오는데 그 막 울분 적극적 저 얘기하잖아요. 이봐요. 이모건 걸려서 얘기 안 한다면서요. 근데 이봐요. 지금 비가 오는데도 네. 울분을 토하면서 네. 파란 비옷을 입으면서 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네. 아유 이 와중에도 참 우리 이긴 저 최고위원을 향한 슈퍼챗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솜결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고철님, 네 그리고 김옥희님, 성남총각님까지 아유 대단히 이번에 감사하다는 그러니까 유죄 말씀드립니다. 판결을 받는데 1등 공신이 네. 이긴 그 최고였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책임 절로 돌립니까? 그러니까 저 그 많이 사진을 받아들입니다. 공개했는데 이게 이런 결과로 귀결될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근데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두 다 예상하기로는 이제 공직선거법보다 위증교사가 그러니까- 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위험하다. 음. 왜냐하면 위증을 했다고 하는 이제 그 이제 행위를 한 인물인 김진성 씨가 내가 이제 그렇게 압박을 받았어라고 이제 자백 같은 걸 했고 이제 거기 녹취록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진성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인가 네. 나왔잖아요. 8개월? 8개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위증한 사람보다 이제 교사를 한 사람은 더욱 형이 높게 나온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재판을 앞두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 그것도 뭐 허위 사실 같은 건 이번에 사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상대방을 낙선시키고 네. 혹은 내가 당선되려고.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상대방을 낙선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본인의
아니 굳이 자신이 따지고 보면 당선되려고 한다면 아니 당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 양형에 대해서 약속시키려고 말하는 하는 거예요. 거죠. 양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양형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뭐 나쁜 뉴스 비방이나 네, 이런 걸한 건 비방을 아니니까. 하는 거하고 예. 또 나의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는 또 다른데 상대방을 낙선시키기로 한 게 더 훨씬 중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뭐 공직선거법 250조 2항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하향선이 정해져 있어요. 벌금이 얼마부터 시작해야 된다. 네. 그게 상당히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민주당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네. 어쨌든 장외 집회는 저희가 한번 했으니까 네. 이제 좀 차분하게 법리 다툼을 차분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은 더 단합됩니까? 당에서는 저는 생각보다 하루 이틀 정도는 흔들렸는데 네. 주말 새가 지나면서 네. 뭐 예를 든다면 친문 인사들도 네. 아 여기가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된다. 네. 이렇게 친문계 발표를 하고 논평이 있고. 당 네. 논평보다 사실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예, 이러한 예, 것들이 저희가 사실 걱정하는 건 뭐냐면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도 사실 타격적이지만 그보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계속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이 명태균 게이트의 동력이 네. 떨어질 것을 저희는 사실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차피 이제 현실의 법정에서 아무리 우리가 장애 집회를 하든 뭐를 한다고 해서 네. 이 판사가 뭐 무죄를 유죄로 하거나 유죄를 무죄로 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차분하게 아 우리가 1심에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보고 또 이런 말도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할 일이고 대신 뭐 어느 사설도 그렇잖아요.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김건희는 김건희다. 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아주 신났더라고요. 아, 다 절 들떠 신나지 있어, 않았어요? 그냥. 그런데 전혀 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행한 역사죠. 야당 대표가 이렇게 사법부의 판결, 엄중한 판결을 바꿨는데 네. 뭐 신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오늘 방어 이재명 잘하네. 대표가 당연히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억울하다고 했으니까 항소심 통해서 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서 하여튼 말을 이럴 수 있을 맞추면은 것이냐? 예.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어쨌든 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에 관련된 이 공천 개입, 선거 개입 이거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네. 내부적으로도 단합이 더 될 것이고 또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떤 쟁점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차분하게 그럼 대응하겠다. 사실- 최종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네,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러려면 재판에 좀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뭐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대체로 사법 불복입니다. 심지어 판사까지 지금 공격하고 있는 마당이라서 이게 과연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동력을 더 뭐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나?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 대해서 반감만 더 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판결에 대해서 좀 약간 불복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약간이 있다고. 아니라 아주 대놓고 불복을 하더라고요. 공소장을 복붙했다라든지 네. 뭐 판사를 향해서 아주 대놓고 좀 신란을 하고 있는데 판사 실명도 이렇게 쭉 얘기하긴 했죠. 심지어 사실 네. 공선법 1심은 원래 6개월, 3개월 지켜줘야 되는 건데 2년을 끌었잖아요. 단식한다고 안 나오고 그리고 뭐 선거운동 한다고 안 나오고 재판 증인 22명 다 불러든다고 안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역에 나왔으면 일단 사법 불복이 아니라 인정을 한 상태에서 차근차근 우리가 좀 뭐 반박할 수 있는 건 반박하겠다는 정도의 어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네. 지금은 막 당내 의원들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반박하죠. 그리고 최민희 의원 뭐라고 했습니까? 비명계 고개 들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물론 양형의 가중 요소에는 사법 불구속 같은 게 없겠지만 네. 이런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민주당에는 더 역풍 맞겠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의원들이 네.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는 거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이 늘어진 거는 마치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만 공직선거법 역사상 혼자 늘어지고 있다. 이건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다. 지난 10년간 68건의 현역 정치인,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었는데 네. 3명 중 1명이 다 397 평균이 400일 정도가 됐어요. 400일이요? 네. 1년 넘었네요. 딱 1년 넘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을 겪었잖아요. 당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고 뭐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뭐 지금 국민의힘 현역 같은 경우도 뭐 700일, 800일 넘게 지금 하고 계시는 분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그 현장에서 얘기한 거라 조금 더 뭐 집회 발언이 현장에서 좀 격앙된 분위기에서 그럴 나온 수는 발언이긴 있겠으나 한데 좀 예. 과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됐다는 보도 있는데 움직이면 죽는다. 네, 예. 죽일 거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은 네. 사실 이제 상대방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조금 과격해 보이지만 네. 사실 필요 없는 갈등.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나 이번 TV 드라마 끝나고 안 그래도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너 공부 안 하냐?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친문 인사들도 뭐 비명 이런 분들도 지금 그럴 마음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또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좀 이런 말은 조금 불필요한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이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어쨌든 대선을 이재명 대표로 이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당연히 이제 절대 다수겠습니다만 또 다른 뭐 꿈을 꾸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이 상황에 1심 이렇게 좀 꽤나 무겁게 나왔고 다음 재판도 이제 일주일 정도 후에 나올 텐데 그것도 결코 작지 않게 예상이 된다면 그러면 과연 이 체제로 대선 잘 치룰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생각들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이재명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그럴 때 그러면 대안이나 플랜 B를 생각해야 되는 게 또 제1야당으로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사실 이름을 걸고 그런 멘트를 하는 민주당 현역 의원은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취재를 하다 보면 이제 기사를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익명의 A1 뭐 어디 수도권 재선위원 해가지고 멘트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익명으로는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계속 뭐 보도가 나오는 것들이 당사자들은 뭐 전혀 우리는 뭐 목적도 없고 의도도 없는 만남이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뭐 이를테면 새로운 뭐 삼김이다, 뭐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이제 당원의 색깔이 한번 싹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리스크가 생긴다면 그 포스트 이재명을 자처하는 뭐 예를 들면 그들 당원의 선택을 받는 정청래나 추미애가 아유. 차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오히려 더 물밑에서는 강한 맛으로 간다. 근데 다 물밑에서의 이야기지만 자, 이 네. 말씀은 정확히 들을 수가 있는 게 네. 어느 정당이라도 어느 조직이라도 네. 조직의 수장이 지금 사법 리스크로 1심 결과를 안 좋게 받았는데 네. 여기에다 대고 내가 다음 대장 할래 이렇게 그렇겠죠. 나서는 건 네네. 상도가 아니고 네. 어차피 이 사법 리스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아니 인위적으로 누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죄 쪽으로 갈 거다는 아니 생각? 무죄로 가면 좋겠지만 예.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플랜 B를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플랜 B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네. 자연스럽게 만약에 플랜 B가 가동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언론에서 신삼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병고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재명만으로도 안 되지만 이재명 없이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재명 대표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떤 분이 대선 후보로 나서기가 네. 쉽지가 않다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그래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네가 나와라, 네가 내려와라, 네가 계속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가 미국 대선을 보더라도 해리스 바이든을 보면 자연스럽게 상황이 벌어지면 상황에 맞게 정당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차기 때문에 권력이 아니라는 생각 판단이 들더라도 그 영향력은 여전합니까? 그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겪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는 저는 대장동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정치인의 30대 아들이 퇴직금이라면서 5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뇌물이 오고 간 팩트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받았거나 비회가 있었다는 이런 큰 것을 수사를 하던 도중에 갈래로 빠져나와가지고 야 이게 빨리 잡아넣기 쉽겠다라고 판단해서 정치적으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희가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또 반증으로 누군가는 기소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재판부에서 판단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는 네. 뭐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계속될 그 것이다. 영향력은 대선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니 저도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이재명 대표 사건의 본질을 네. 자꾸 본인의 문제에 집중하시면 되는데 네. 자꾸 다른 문제로 물타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얘기는 저는 네. 사실 2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2심 판결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이 이루어진 형이 이루어지면 네. 그 대법원 법리심에서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정치인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스트 이재명을 본격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포스트 이재명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지금 민주당에 온 거예요. 1심 너무 세게 나와서. 왜냐하면 1심에서 본 그 판결이
2심에서 감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선 무효형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네. 어떤 사람들은 그 불가능하다고 해요. 판사 출신들은 그게 그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 아예 무죄로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한 사안까지 가는데 네. 판결 내용만 놓고 본다면 누가 2심에 이재명 할아버지가 2심에 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알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네. 없다 이렇게 보는 우리 이기인 거거든요. 최고 저도- 짧게만 들을까요? 네, 2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네? 네? 무죄가 그러니까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무죄가 유죄가 될 거다. 아, 특히 더 센 김문기 씨 농가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일면식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네. 대장동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피의자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특수목적법인의 일반 기업을 상대로 하는 유일한 한 명의 이사인데 그리고 이재명 시장한테 직접 저한테도 직보했다는 여러 가지 증언이 있는 만큼 네. 2심에서는 분명히 더 강한 형량이 있을 것이고 이 재판에 대해서도 네. 근데 위증교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녹취록을 다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이 사건을 하게 된 이유는 검찰도 KBS도 성남시도 전부 다 나 이재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그렇게 말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걸 과연 재판부가 위증교사로 지금 뭘로 의견으로 보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민주당에서 오늘 아침 정성호 의원도 인터뷰를 했지만 전부 다 무죄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판결 자체가 전부 다 정치적 판결이고 무죄가 나올 거라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을 것 같은 게 네. 이러한 저항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 저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뭐 의진교사 한마디. 아이 그만해요 이제 많이 하셨잖아. 억울하네.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 네, 더 왜냐면 얘기해봤자 또 그때 아까 재판- 그 네. 강성필 부위원장이 얘기했던 사설 제목이 아마 한국일보 사설이었을 거예요. 저도 봤는데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윤석열은 윤석열이다. 아, 그 제목이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그 재판 대통령- 관련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예. 잠시 후에 또 김기표 의원 오시죠? 예, 민주당 네. 김기표 의원이 나오니까 네. 또 이재명 대표 선거 얘기를 듣고요. 네, 법률 또 출신이니까. 예, 네. 자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공천 개입 정황을 이제 폭로를 했어요. 그 이제 입국장에서 기자들한테 쭉 한번 설명을 했고 네. 또 지난 금요일에 또 의원실에 기자들 쭉 불러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 2022년 지방선거 때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 공천에도 대통령이 개입을 했고 네. 포항시장 공천에도 개입을 했다 이런 취지였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 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지난주 기자회견 얘기, 이제 기자들 만나서 한 얘기 잠깐 듣고 올게요. 대통령이 저한테 공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걱정을 내면서 얘기하는 상황은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약간 왜 지금 이런 상황인지가 약간 이해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시작부터 당대표에 대한 당무 개입은 계속 해왔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누가 만든 겁니까? 멀쩡하던 김기현 대표 자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거? 그 당대표를 그렇게 신나게 잘라대는데 공천에 있어가지고 별일 없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천에도 개입했고 당무에도 개입했고 개입하면서 역정냈다 이런 주장을 이제 이준석 이제 의원이 한 것이고요. 요거 이제 있고 나서 저희 JTBC도 또 추가 취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당시에 뭐 핵심 당 관계자, 국민의힘 관계자도 취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 한 두 달 앞두고 2022년 4월 말에 윤석열 이제 당시 당선인이 여권 핵심 관계자 지도부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포항시장 그거 공천 빨리 해야 돼. 지금 분위기 안 좋고 모양새 안 좋은데 그 중앙당에서 여론조사 하려고 하지 그거 하지 마. 혹은 여론조사 할 거면 그 교체 지수라는 걸 넣어. 그러니까 이제 현역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이제 다른 후보를 내는 교체 지수를 넣어 하면서 구체적인 그 여론조사 조사 방식까지 언급을 했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도부가 부정적으로 응답을 하니까 아 그러면 전략 공천도 고려해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네요. 그렇죠. 이제 네. 포항이 속한 경북 도당위원장이 김정재 의원이 울고불고 하면서 나한테 SOS를 쳤어. 그러니까 빨리 해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압박을 넣었다. 이게 여당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 당시 의 주장입니다. 예. 예. 그러면 꽤나 그래도 구체적인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이준석 당시 당 대표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도 지금 대통령의 그런 당무 개입 혹은 뭐 공천 개입 정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 뭐 대통령이 그때 당선인 시절이고 대통령 된 이후에도 줄곧 해서 했던 얘기가 단순한 의견 개진이었지 그것에 대해서 뭐
개입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뭐 여당 대변인으로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도 아까 그렇게 얘기할 단순한 의견 대진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죠. 이게 여당 대변인은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 윤석열의 발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네. 박근혜 정부의 선거 개입을 수사하면서 일반적인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판결문에 나온 거예요. 대통령도 정당원으로서 의견 개진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 의견 개진과 능동적 의견 개진은 구분돼서 봐야 된다라는 게 판결문의 핵심입니다. 아, 거기 기소 내용에도 있고요. 예, 아. 그러니까 뚜렷한 목적 의식, 그 당시에는 이제 친박의 당선과 비박의 배제라는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다면 예. 일반적인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뒤에 이제 단체장에 대해서 공천 개입 의혹이잖아요. 네. 결국 정부와 발을 맞추는 단체장의 어떤 라인 그것을 형성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 의식이 소명되거나 입증이 된다면 이것 또한 박근혜 정부의 선거 개입과 똑같은 판례로 적용이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근데 그 저는요. 박근혜 청와대의 그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조직적으로 공조직을 이용해서 활용됐다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였었던 문서의 거지. 증거로 남는 게 또 그렇죠. 있기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네. 이 청와대 자금을 동원해서 여론조사를 했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그 조직적으로 관여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에 더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났었던 거지. 네. 지금처럼 개인 당원으로서의 의견 개진에 대해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저는 이 공천 같은 고도의 정치력 행위에 대해서 네. 판단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이긴 최고님한테 좀 여쭤보자면 개혁신당에 계시니까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뭐 비난보다 이제 아쉬움 정도일 텐데 뭐 공천 개입, 여사 공천 개입 이런 얘기 한참 뭐 올 막 나왔을 때 초반에 나왔을 때 그때 이준석 의원이 어쨌든 분명히 이런 뭐 압력이든 아니면 개입 같은 거에 대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있고 또 본인이 경험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그때 이제 문제 제기를 좀 더 하고 그래서 좀 문제를 이렇게 잘 처리를 끝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때 이제 막 뭐 완결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네. 가지고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느냐라는 지적이 있는 건 아는데 네. 시점을 혼재하면 안 되는 것이 완결성이 떨어진다라거나 선의의 조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2024년 공천에 대한 이야기고 네. 2022년 공천에 대한 것은 최근에 불거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사실 그 마포숯불갈비인가요? 예. 그때 탈당 선언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 더 이상 국민의힘에 있었던 자산, 역사, 서사 다 버리고 새로운 정치 하겠다. 네. 그리고 다 모든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정치를 하는 성정이라는 게 자신이 속주머니에 있는 녹취록 까가지고 폭로 정치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에요. 그냥 건드리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가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나온 마당에 돈봉투까지 나온 마당에 이준석부터 먼저 소환한다고 그러고 명태균 씨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악의 축이라고 표현하면서 설계했다는 말까지 합니다. 아니 이준석이 그래? 얘 매너 게임은 끝났어. 내가 알고 있는 거 조금씩 불게라는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새삼스러운데 그때 이준석 대표는 친윤들로부터 굉장히 배척당하고 배제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공천의 주체자가 아니라 공천의 피해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그 과거 기사를 찾아보면 네. 아실 수 있을 거다. 새삼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의원이 이제 뭐 일종의 폭로를 하는 게 당시에 지방선거 당시에 위법한 공천 개입이 있었다라는 취지인 거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이 이제 강서구청장도 그렇고 포항시장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가가지고 끝장내겠다라고 말을 한 건 예. 본인이 막았기 때문에 예.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지만 이걸 대통령의 가지고- 개입은 위법한 거라고 그러니까 보는 뭐 거예요. 그건 자기의 판단이 뭐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만 최소한으로 좀 알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팩트하고 달리 그냥 이준석 의원의 제 행동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면 말씀하셨지만 그럼 본인 안 건드리면 비리 뭐 그런 것들 다 눈 감으면 되는 겁니까? 이준석이 말하는 새정치가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본인이 알고 있으면 어떤 사회 정의 구현 실현을 위해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누가 안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일단 네. 자 그리고 당 대표 때 권한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아 세상 천지에 당 대표가 공천에 권한이 없다는 말 누가 믿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통화로 다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김건희 여사하고 포항시장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 대표로서 개입한 거지. 그리고 당 대표가 공천에 개입한 게 잘못입니까? 당연한 거지. 근데 왜 그걸 떳떳하게 말 못하는 거예요? 아니, 떳떳하게 자, 지금 두 번째. 네, 말씀하세요. 명태균 씨한테 네. 밤에 네. 12시 반에 문자 보냈잖아요.
응? 당선인이 경선이라던데. 경선이라던데. 아니 그걸 왜 명태균한테 얘기를 해요? 명태균 씨가 뭐 국민의힘 당직자입니까? 아니면 선거에 나간 후보자입니까? 후보자라면 말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아시잖아요. 정치인이시니까. 이 공천의 룰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상대 진영에서 얼마나 그게 중요한 문제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와 이런 얘기 나눴다는 것도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 장래가 촉망되는 보수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개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마스코트잖아요. 개혁신당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거에 있어서는 가감없이 다 알려줘야죠. 저는 이긴 최고가 그 역할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 대표를 좀 설득해라.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제 소신 발언을 좀 하자면 네.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 같은 사람과 가까이 했다는 것은 적절치는 않아 보여요. 저는 그걸 정확하게 밝히고 싶지만 네. 예. 오죽했으면 그때 당시 국민의힘에서 친윤들로부터 윤리위 없는 사실 만들어가지고 윤리 만들어서 쫓겨날 정도로의 네네네. 입지였는데 네. 대통령과 다른 당 정보, 친윤들의 정보를 취합해야 되는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정보를 취합받았을 겁니다. 그게 뭐가 이상한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두구역 2번은 하지 마셔라. 저는 그 말씀. 네. 아니 그리고 공천,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해서 죄송한데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걸 말린 사람, 말리지 못한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건 너무 과한 거죠. 책임 전가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야당이 처음부터 이준석한테 계속해서 공천 개입이 있었다고 말을 해줘라고 지금 해줘 내놔하고 있는데 스스로 취재하고 스스로 밝혀가지고 탄핵을 하시든 뭐든 다 하시라. 이준석한테 말해달라고 기우제식으로 지내는 거는 옳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아니 이준석 네. 의원이 그러면은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짧게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시 공천과 관련해서 본인이 당대표로서 힘이 있었건 없었건 간에 어쨌든 비위 잘못된 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본인은 입 닫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혼자 알아서 취재해서 꼭 밝혀야 되는 겁니까? 이준석 의원은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혼자 잘못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더 어떤 게 잘못됐다고 아니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알면 거기까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밀은 없습니다. 나중에 혹여라도 이준석 의원이 알고 있는 게 있었는데 자 보세요. 네. 기억을 오늘- 되살려 보자고요. 오늘 정광재 대변인 출연료 안 드립니다. 자, 아니 감기 걸리셔가지고. 네. 2022년 예. 재보궐과 같이 치러졌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네. 김건희 여사의 추천으로 김행위원이 있을 것 같다, 개입을 했을 것 같다라고 누누이 몇 차례나 얘기를 했었어요, 이준석. 네. 네. 그때 당시에는 공천 개입 내지는 이렇게 의혹을 먼저 스스로 밝혔지만 그때 민주당은 관심이나 있었어요? 아 그럼요. 저희도 말했죠. 어. 근데 그때 뭐라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알겠습니다. 뭐 좀 요 정도 음모설이다. 하고 네. 이긴 저 출연료 최고위원- 받아가려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공천이라는 거에 네. 대해서 말이죠. 민주당이건 네. 우리당이건 뭐 개혁신당이건 이거를 네. 명백한 범죄 혐의가 거기에서 포착되지 않는 한 네. 각 당의 공천 행위에 대해서 사법적 잣대로 들이대려는 순간 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네, 아니, 네. 비명행사 공천 어. 그거 한번 다 들여다보시죠. 네. 그럼 박용진 의원 갖고 있는 자료 다 까야죠. 어. 아니 그러니까 왜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렸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아무도 관심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준석 의원이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전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됐고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당무 개입 혹은 어느 정도로 공천 개입했느냐에 대해서 언론이며 뭐 많은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이면 이준석 의원이 알고 있었던 혹은 겪었던 그래서 부당하게 그러니까 아주 뭐 세세하게 감정 뭐 이런 거 상한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불법적으로 혹은 부당하게 대통령이 이렇게 공천에 개입한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은 저도 이제 그냥 생각은 하거든요. 본인이 알고 있으면 밝히겠죠. 네. 그리고 뭐 공천 관련해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명태균 씨 사건 이전에도 계속해서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시기가 되면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알고 있는 적정한 사실들을 때에 따라서 밝힐 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휴. 오늘 왜 이렇게 주제 넘기기가 힘들죠? 아, 그럼 대통령 제 공천 개입에서 출연료 딱 좀 한마디는 해야 더 되는데. 주세요. 네. 김 자, 여사 넘어가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넘어갈까요? 네, 김건희 여사가 네. 어떠한 명리학자에게 최근에 저 감옥 가나요? 라고 물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저희가 한번 자, 이거는 근데 사실 네. 이거 진짜 우리
알잖아요. 2주 전인가요? 예, 보도가 나오기 전에 네. 지난주인가요? 2주 전인가요? 그 김보엽 대변인이 나와서 이 얘기를 했었죠. 네. 여사가 최근에 어떤 명리학자에게 사실 그때 워딩은 이거였어. 저 이제 깜빵 가나요?라고 물었다라는 걸 나왔는데 자, 그 해당 발언이 있고 나서 JTBC도 열심히 취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발언을 들었다. 여사가 나한테 그렇게 물었다라고 한 해당 명리학자를 직접 만났어요. 네.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명리학자가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게요. 네. JTBC의 단독 녹취 입수 공개입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머리 겹거든. 아까 이야기했잖아. 머리 겹거든. 네. 아, 뭐라 그래서 했다. 머리 겹었다고. 네. 대통령 되고 나서 딱 한 번 연락 왔더라. 아, 언제?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으로. 작년 12월이다. 작년 12월에. 그때 막 도이치 모츠자게 될 때 자기가 이제 쫄잖아. 네. 교도소 갈 일이 있고 친산에 의해서 문자 딱 하나 왔더라고. 그 나도 놀랬지. 아, 감옥 가냐고 뭐 그런 거겠죠. 그래. 처벌 반자기, 형사처벌 받느냐. 그냥 걱정하지 말았어. 아, 운이 좋으니. 뭐 형사처벌은 안 받나 보네요. 사주상으로. 아,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네. 그래 지금 당신은 운동해야 된다. 네. 그걸 알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영부인이 다르게 가야 되거든. 네. 영부인이 지혜로워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단점을 카바링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봤을 때는 어리랑을 부리는 것 같아. 이게 작년 12월이에요.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지금 여사가 자신의 어떤 그 신변에 관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뭐 걱정하지 말아라. 사주상으로는 안 이게 맞는 얘기? 아니, 사주에 그런 것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고. 대신 그래서 운둔해야 한다. 네. 예. 당시에 이 취재를 했던 PD가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예, 예, 해당 이 명리학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던 네. JTBC 오승열 PD가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으니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저 이어폰을 끼시면요 소리가 잘 들릴 테니까 한번 같이 들어주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열 PD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오승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접 이 류모 원장이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류모 원장은 도대체 김건희 여사와 몇 번이나 얼마나 연락 혹은 뭐 상담 이런 걸 해줬다는 겁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횟수나 뭐 이런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한 건 아닌데요. 네. 일단은 처음 연락을 받았던 건 2019년경이라고 합니다. 네.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는 이제 검찰총장이던 시절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예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요? 예, 2019년에. 그때 당시 이제 윤석열 당시 총장과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간의 갈등이 빚어지던 시기였었는데, 네.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이 명리학자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했다고 하고요. 좀 약간 신기가 있긴 하신 모양이네. 예,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걸 예언하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알 수는 보고 없지만. 김건희 여사가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연락이 된 건가 보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고 네. 그 이후에 종종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연락은 전화로요, 아니면 뭐 문자나 카톡, 텔레그램 어떤 걸로 갔어요, 주로? 제일 처음 상담을 했을 때는 이 명리학자가 직접 김건희 여사를 방문을 했다고 했고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맨 첫 만남은 명리학자가 마크로 직접 방문을 했군요, 김건희 여사 있는 예, 곳으로. 그래서 정확히 어느 곳을 방문했는지는 저는 못 들었었는데 네. 먼저 나온 기사를 보니까 네. 자택을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고비마다 조언을 구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고비라는 게 어떤 고비를 얘기하는 건지도 혹시 명리학자 류 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났을 때는 말을 좀 아꼈습니다. 정확히 어떤 고비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꼈고요. 아니 뭐 최근에 언제까지 연락했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까? 최근 가장 마지막으로 연락을 한 게 네. 이제 기사에 나왔던 작년 12월 연락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이 명리학자의 주장으로는 대통령이 된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다.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 12월에 연락이 왔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오승열 PD도 혹시 본인의 사주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했습니까? 했는 것 같아. 목소리가 약간 좀 하신 것 같은데. 예. 이게 사실은 워낙 이제 제가
했어. 네. 목적을 숨기고만 직업이나 목적을 숨길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이분이 상담이나 했어. 강의를 네. 업으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손님으로 네. 예약을 하고 만날 수 아, 있었어요. 그래요?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이 명리학자에게 이 상담을 할 때 텔레그램을 했고 그 기록이 자동적으로 지워지는 그런 걸 했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도 했나요? 예,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오랜만에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했고요. 네. 이제 지금은 지워진 상태라서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다고 했는데요. 예. 이게 그 김건희 여사가 지워지는 방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 근데 이분이 저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연락을 했다 혹은 상담을 해줬다 이거에 대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뭐 사진이든 아니면 뭐 캡처든 뭐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는 없이 그냥 주로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네, 실제로 만났다는 기록이나 어떤 문자 뭐 이런 기록은 남아있진 않은데요.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주를 봤던 김건희 여사의 사주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것은 그 김건희 여사의 사주 기록 자체는 굉장히 뭐 구하기 어려운 정보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어떤 확실한 증명이 네네네네.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예. 사주 기록. 그 물어봤다는 게 국정에 관한 걸 물어본 거야? 아니면 그냥 김건희 여사의 어떤 신변 뭐 어디 가나요 안 가나요 뭐 이런 걸 주로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 국정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진짜 심각한 거고 예. 아니고 나 네. 뭐 언제 저 뭐 돈 좀 많이 버나요? 뭐 이런 거 물어봤으면 좀 다를 수는 있잖아요. 네. 구체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방금 녹취에 나왔던 예. 이제 작년 12월에 본인이 이제 가는지. 감옥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느냐 이 질문인데요. 예. 이게 글쎄요. 이게 사적인 영역인지 혹은 이제 어떤 공적인 정치적 이슈인지 이걸 이제 조언을 구하는 게 법조인이어야 되는지 공적 조직이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네네네. 대해서는 제 판단을 좀 그 혹시 김건희 여사가 관련 질문을 할 때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콕 집어서 이 도이치모터스 건으로 제가 감옥을 가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건가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건 때문에 감옥을 가게 되느냐는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당시 시기가 좀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취재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우리 오승열 PD께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한 취재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연락들이 혹시 입증할 수 있는 무언가 있는 것도 한번 좀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아마 한 분이 아닌 걸로 보도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분들도 한번 잘 좀 취재해 주시고 네. 장르만 여의도 언제 30만 되는지도 한번 좀 여쭤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르만 여의도의 사주를 제가 제공받으면은 한번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작년 11월에 태어났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승열 PD와 여기서 연결 마무리하고요. 계속된 추가 취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승열 PD와 저희가 연결을 해봤는데 뭐 하여튼 별 다른 뭐 이런 것들 다 빼고 하여튼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이 명리학자에게 전화를 만나서 뭔가 상담을 했고 그건 이제 첫 만남은 아마 대통령 나오기도 후보되기도 한참 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락이라고 한다면 상담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작년 12월쯤에 본인의 신변에 관한 그래서 내가 사법 처리를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봤다 정도의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12월이면 작년 11월 말에 이제 명품백 관련된 그 서울의 소리 영상이 공개가 됐죠. 작년 11월이 예, 그러면 11월 동시에 이제 증권사 직원 통화까지. 예, 하고 12월에 그 이제 뉴스타파에서 네네네. 증권사 직원과의 그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됐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어봤다 명리학자에게. 근데 저 이거 너무 좀 가십적이에요. 가십은 맞는 전 것 약간 네. 황색 언론에 가까운 행위라고 봅니다. 이게 네네네. 국정 운영에 그분이 들어가갖고 국정 운영의 중요한 결정을 네. 이 사람이 야 이게 길일이 아니니 뭐 다른 날로 미뤄라 네. 아니면 이런 결정이 아니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모를까. 음. 본인의 사주와 관련하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된 문제에 대해서 네. 우리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지난 그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네. 아니 그러니까 마녀 사냥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이렇게 천착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자들이 네. 본질적인 문제에 더 집중해서 취재를 해야죠. 이거 저희 반성합니다. 네, 아니. 약간 황색은 맞는데 아니, 주황색.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그냥 본인의 신변만 물어본 것이 다른 사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요거 하나만 딸랑 있었으면 사실 이거 다루는 건 별로 부적절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가 꽤
많은 혹은 이제 여러 차례 정식 뭐 보고 라인이든 아니면 정식 그 정부 라인이 아닌 쪽에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 여쭤본 일들이 대체로 이런 뭐 명리학자든 뭐 이런 거 관련 있는 사람들과 물어봤던 정황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추가적으로 하나의 더 케이스가 있는지 정도 아마 저희가 확인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사실 이 명리학자분 유 씨 있잖아요. 이번 지금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보내야 돼요. 이분 상당히 정무감이 좋아요. 왜냐면 보세요. 감옥 가냐 안 가냐 하니까 이분이 그랬다잖아요. 운둔하면 된다. 당신도 좀 많이 깨달아야 된다. 좀 나서지 좀 말라. 위기인 건 분명하나 아직 기운이 좋아 감옥 가지 않는다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당무 개입입니다. 이건 개혁신당과도 관련이 있어요. 예? 이준석 당시 대표가 당무 거부하고 잠수를 탔을 때 예.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하극상을 벌일 사람이지만 슬슬 달래서 가는 게 좋다. 이거 완전 정부적인 판단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것도 이제 물어봤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죠. 네, 보도가 네. 단독 보도 나왔어요. 그런데 웬만한 이런 명리학자분들이 네. 우리 정치 평론가보다 더 정치적 현안에 해박합니다. 아니 저 같은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돼. 아니 약간 상식 평론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도. 가면 안 되고. 네. 네. 근데 약간 이런 네. 점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사가 이제 관련된 명리학자에게 뭐 국정에 대한 논의를 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개인의 신변에 대해 물었다고 하는 네네.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워딩들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하는 것들이. 네. 대선 때 이제 그럼 누가 사주 볼 때 혹시 저 대통령 되면 이거 얘기할 겁니까? 이거 얘기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듯이 막 얘기를 하는 이분 거예요? 장사하는 이분은 거죠. 김건희 여사께서 이분의 유튜브를 보고 찾아가셨어요. 예. 직접 연락을 했대요. 예. 그리고 어쨌든 당무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준석 의원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물어봤는데요? 한겨레 아니 김건희 여사 물어봤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그게 의원 왜 그때. 개혁신당이랑 관련이 있어? 이준석 의원이 물어봤는데. 개혁신당이니까. 이재명 대표 각자 발끈하는 포인트가 다 달라. 밝혀주세요. 이재명 대표 부탁드립니다. 인신이나 잘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증교사 잘 준비하시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목 아픈 정광재 대변인 뭐 말씀하시려다가 점잖게 하려고 그래요. 예.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여기랑 같이 섞이진 않겠다. 맞아.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일 문제야. 등대변도 손바닥 한번 봐요. 우리는 go high 합니다. go high. 네, 좀 높게 가자. 근데 제가 네. 영어 하나 준비했는데 뭐죠? 아니 그 아까 그 뭡니까? 생각 안 나면 하지 마요. 그래요. 언론과 관련해서 언론과 관련해서 유한한 언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네. 박장범 인사청문회 이런 예. 것들과 관련해서 좀 준비했는데 KBS 사장 박장범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이틀 네. 있죠. 예. 뭐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요거는 하나만 짧게 좀 가죠. 그 대통령 골프. 네.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고 2대 대통령이 잘 모르잖아요. 프랭클린인가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네. 질문을 하고 그래. 영어 해도 됩니까? 하세요. If I were to choose the government without press or the press without government, The box stops here. I would not hesitate to 네네. choose the latter one. See you 네. next 이겁니다. Monday. 네. 그러니까 언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이런 그 뜻은 얘기해 주시고 다음 이거잖아요. Please 네. push the 나에게 good button. 그 스탑 언론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라면 네.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겠다 이런 그만큼 얘기를 언론의 했어요. 자유가 중요하다. 언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네. 하는데 이런 황색 그 저널리즘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근데 네. 언론의 자유가 그래 중요한데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휴대폰 아니, 또 그래서 삭제시키고 저는 시키고 그게 그러니까.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렇구나. 했었어요. 요 관련해서 짧게만 좀 알려주실 뉴스. 내용이 막 섞였는데 네. 그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태릉 CC에서 대국민 담화 전후로 해서 골프 쳤다. 네. 이제 CBS가 단독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앞서 뭐 10월에도 쳤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제 해당 기자가 이제 당연히 이제 취재를 하면서 그 현장에 영상이 있다면 이제 그 일종의 증거이고 이제 보도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니까 네. 이제 촬영도 하고 했겠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경호처 직원이 와가지고 좋게 좀 빨리 이거 뭐 못 찍어요 이러면서 와가지고 휴대폰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건달 톤으로 그래요. 좀 제안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 녹취가 있고 네. 이후에 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기자에게 네. 당신 건조물 침입죄야라고 해서 입건까지 한 기자를? 경찰이 입건이 건조물 됐어요. 거기 근데 거기 골프장 일반인 침입 금지 구역은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네. 초상권을 운운했어요. 초상권. 네. 근데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자동차.
경호 차량 초상권을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준비한 문구예요. 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한데 음. 언론의 자유를 뭐 옥죄는 듯한 인상을 주는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이런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고 경호처가 문제예요? 경찰이 문제예요? 대통령이 문제죠. 아니 뭐 이 말씀하시는 법 집행을 하려고 하는 쪽에서 이 네.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만약에 네. 입건한다면 입건 취소해야 되죠. 대통령실에서 입건 취소하라고 얘기하면 또 될 근데 겁니다. 또 하나 웃긴 게 이분들이 기자들한테 뭘 집요하게 물어보냐면 취재원이 누구냐. 그러니까 너 어떻게 알고 여기 왔어? 네, 맞아요. 이걸 집요하게 네, 물어봤다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대통령이랑 골프 같이 친 사람 봤냐 못 봤냐. 여기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알고 왔느냐 이제 이거를 계속 좀 물어요. 그 취재원은 절대 언론이 또 밝힐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 혼나죠. 네. 네. 자, 하여튼 그 해당 기자가 입건됐다는 소식 네. 정도까지 전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언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정광재 아까 대변인의 그 말씀. 언론의 자유를 언급한 대통령은 토머스 제퍼슨. 제퍼슨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아 근데 그 원문은 맞을 겁니다. 그죠? 예, 예, 네, 원문은 맞을 거예요. 예. 영어로 그러니까 들어서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한 네, 사람입니다. 네, 네. 그 영어 내가 외워온 건데. 아니 아,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못한다고요. 아니 그 아,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좋은데 그 준비까지 누가 하실 할지도 정도면 몰라? 대통령 정도 아 근데 준비. 제퍼슨인지 프랭클린지 헷갈렸어요. 네, 그렇게 대통령이 누군지 헷갈릴 때 잘 비교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아. 비교 인터넷 비교원이 또 해드립니다. 인터넷이 SK인지 LG인지 KT인지 정말 헷갈리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인터넷 비교원에 전화하셔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뭘로 바꾸면 내가 최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지 한번 꼭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670에 2571 정광재 대변인님 1670에 뭐라고요? 아 잠시만. 1671 네, 1670에 2571 1670에 2571 그렇습니다. 네, 번호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1670에 네. 2571 네. 네, 장르만 여의도 말씀하시고요. 꼭 사은품도 추가로 증정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출연자 막 비교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아시겠죠? 우리 지난번에 789라고 막 했던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세 분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